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볼게요. 자, 넓이. 한 요 정도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넓이는. 어디 갔어? 자, 봅시다. 자, 9번 봅시다. 빠르게 할게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1번. 반지름이 얼마고요? 9고요. 호의 길이가 12파이다. 그때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파이. L은 R세타니까 어떻게 돼요? 12파이는 9세타, 세타는 3분의 4파이. 끝. 자, 2번. 자,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래요. 자, 1라디안. 라디안이라는 단어를, 라디안은 그냥 호도법을 나타내는 그냥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은 12파이, 3분의 4파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3분의 4파이 라디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단위예요, 단위. 자,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이에요. 파이가 없어도 우리는 각의 크기를 실수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중심각의 크기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요. 오케이? 즉, 세타가 1이라는 거예요. 세타가 1. 실수니까 파이로 굳이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1이라는 거고, 둘레의 길이가 24파이. 자, 둘레의 길이가 24파이다. 그러면은, 요 녀석의 각의 크기가 세타가 1이고요. 얘는 L이고, 여기는 R이잖아요. 즉, L이라고 하는 녀석의 정의 L 플러스 2R 이라는 녀석이 지금 24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L은 뭐예요? L은 R세타잖아요. 그래서 R세타 플러스 2R이다. 뭐 묶어주셔도 되고 그냥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3R이 되고요. 그래서 R이 얼마다? 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R이 3이고 세타가 1이니까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은 S는 8이구나. 8. 자, S는 뭐가 돼요? 땡큐. 자, S는 뭐가 돼요? 2분의 1 R 제곱 세타잖아요. 그래서 정리하시면은 얼마예요? 64 나누기 3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13번 하고요. 15번 한번 풀어보세요. 13번, 15번. 13번하고 15번. 예? 13번하고 15번. 야.
자, 한번 볼까요? 1번, 2번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푼 사람들은 뭐 답 확인하셨으면은 그냥 바로 15번 계속 풀고 계셔도 됩니다. 자, 일단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세타가, 자, S라는 녀석이 8파인데 얘는 2분의 1 R제곱 세타니까 뭐가 돼요? 8분의 파이, 그죠? 8분의 파이 곱하기 R제곱. 자, 얘가 지금 8파이다. 즉, R제곱은 넘기면은 64가 되겠죠? 그러므로 R은 8이 된다. 오케이. 자, 세타가 2고 넓이가 36이다. 자, 얘가 지금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정리하시면은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2다. 그래서 얘는 R제곱이 되고 R이 나오죠. R이 6이 되죠. 그러면은 L은 R 세타니까 자, R 곱하기 2다. 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예요? 12가 되겠죠. 자, 15번 보겠습니다. 15번. L 플러스 2R이 10이라고 했어요. 요 관계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R 곱하기 R 세타 플러스 2R이 10이다 라는 거고요. S를 찾기 위해서는 S의 최대값을 찾겠다. 아무튼 S라고 한 녀석은 어떤 특정 R 맥스 세타 제곱, R 제곱 세타죠. 왜 이래? 더위를 먹었나? 자, 아무튼 R 제곱 세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의 최대값을 찾고 싶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정리할 거냐? 요 놈을 세타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세타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얘는 세타라는 녀석이 10-2R분의 R이 돼요. 그치?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은 S max는 뭐가 됩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R제곱 곱하기 R분의 10-2R이 돼요. 그럼 날라가겠죠? 즉, 얘는 요것도 약분 탕탕 5, 아이고, 여기 2가 사라지니까 5-R에 해당하는 거고 R이 곱해졌으니까 R 곱하기 5-R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녀석의 Smax의 최대값은 R값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함수로, 2차 방정식이 아니라 2차 함수로 나타낼 수 있고요. R값이 언제일 때 이 Smax라는 함수값이 제일 커요? 바로 2분의 5일 때. R이 2분의 5일 때 가장 크겠죠. 왜? X절편이, R절편이라고 합시다. R절편이라고 해야 되겠네. R절편이 0이랑 5가 되니까 대칭 축에서 가장 최대값을 가지죠. 자, 그래서 2분의 5일 때 최대가 되고요. 그때의 R값이 2분의 5니까 자, 이때 맥스값이 얼마야? Smax는 뭐가 돼요? Smax는 여기다 쓸게요. Smax는 2분의 5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2분의 5의 제곱이니까 4분의 25가 되고요. 자, 그때 R값은 뭐예요? 2분의 5. 자, 그리고 세타를 찾기 위해서 뭘 찾는다? R이 지금 2분의 5일 때, 그때의 세타를 찾으면 되죠. 자, 그러면은 세타 맥스라고 할게요. 세타 맥스는 얼마예요? 여기다 2분의 5를 집어넣었으니까 2분의 5분의 얼마? 10-5가 되겠네요. 그래서 세타 맥스가 정리하시면 얘가 5가 되니까 약분 때리고 2가 됩니다. 즉, R 플러스 세타, 이 녀석은 얼마죠? 2분의 9 이렇게 나오겠죠. 자, 뭐 크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공식 잘 외우시고, 공식이 안 외워졌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고민을 한번 해보시라고 했죠. 그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렵게 나오는 공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 뎁스 정도 고민해서 금방 찾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자, 봅시다. 자, 이번에는 넘어가서 147페이지 삼각 함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 함수. 보통은 이 삼각 함수를 하기 전에 앞서서 삼각비를 먼저 하죠. 근데 뭐 삼각비는 다 알 것 같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접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중3 때 배운 삼각비에 대해서 우리가 요놈을 ABC를 여기 책 있는 대로 써야 되겠다. A, B, C 요 길이를 A, B, C라고 한다면은 다 알죠? 사인 세타는 뭐예요? 사인 세타는 이거죠? 그래서 B분의 A가 되고요.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요 놈이죠? 그래서 B분의 C
빗변분의 밑변,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뭐 C분의 A가 되죠? 그치? 요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디다가 확장을 시키느냐? 좌표평면상에서의 뭐에다가 동경에 대해서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동경이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어떤 점을 잡았어요. 동경 위에 점을. 동경 위에 점을 잡았어. 자, 그러면은 요렇게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리시면 삼각 B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점의 좌표 가지고 설정을 해보면은, 자, 1사분면에 있을 대로 한정을 일단은 지금 지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x, y라고 잡아둘게요. 그러면 요 값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루트 씌운 거긴 한데, 얘를 뭘로 두느냐? r로 잡을게요. r은 어쨌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사실은 일단 알고 계시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때 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는 r분의 y가 되죠. 그쵸?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r분의 x가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요거 길이를 좀 표시해 줘야 되나? 요 길이가 x고요. 요 길이가 y예요. 결과적으로는. 자,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가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결국에는 이 x랑 y라는 녀석은 전부 다 무엇으로 나타나져 있어요? 이 점에, 이 동경 위에 어떤 점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어져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거를 확장을 시켜서 어디로 확장시키냐? 좌표평면 전체에다가 좌표 기준으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우리는 삼각함수의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 무엇으로? 동경 위에 점의 좌표를 가지고서. 예를 들면 봐봐요. 여기다가 요 가게 크기가 몇 도라고 해볼까? 3분의 4파이? 3분의 4파이라고 합시다. 3분의 4파이예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점을 하나 잡았어요. 요 위에 점을 하나 잡으면은 요 점의 좌표는, 자, 얘가 요렇게 만약에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하면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몇 대 몇이에요?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러면은 요 점의 좌표를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세팅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세팅할 수 있어요. 그쵸? 자, 점의 좌표가 나왔어요. X랑 Y가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 반지름의 길이, R의 길이는 얼마예요? R은 2가 되겠죠. 즉, 이때 요 놈을 사인 3분의 4파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R분의 뭐예요? Y 좌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코사인 3분의 4파이는 좌표로 생각을 한다고 했어요. 기본적으로. 개념적으로 좌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얘는 R분의 뭐가 돼요? X좌표잖아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요. 탄젠트 3분의 4파이는 왜 이렇게 오타가 나냐? 탄젠트 3분의 4파이는 X좌표분의 Y좌표죠. 그래서 루트 3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 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점 말고 더 짧은 점을 잡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더 긴 점이나 요 점을 잡으면 달라지지 않나요? 그래도 똑같아요. 왜 똑같아요? 얘는 R, X, Y의 비율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삼각형이나 각 변에, 각 좌표의 값하고 여기 R 값의 비율이 똑같아요. 그렇죠? 닮은 도형이기 때문에 그 녀석들에 대한 비율 관계를 우리가 삼각함수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은 동경 위에 있는 어떠한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습니다. 그렇겠죠? 이해되니? 자,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해당되는 동일한 동경 위에 있는 어떤 점을 잡더라도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아요. 그 말인즉슨 세타가 정해지기만 하면 동경이 정해지고요. 동경이 정해지면 일정한 삼각함수의 값을 갖는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은 조금 쉽게 삼각함수의 값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저기 쓴 것처럼 특수각의 경우에는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뭐가 나옵니까? 직각삼각형이 나오고요. 특수각의 경우에는 그 녀석의 비율이 나와요. 자, 그러면
만약에 3분의 4파이 말고 이런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6분의 11파이.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6분의 11파이. 아무튼 요 각의 크기가 6분의 11파인데 이런 녀석의 사인 6분의 11파이. 자, 요걸 찾으라고 했다. 라고 한다면 이 녀석의 값은 어떻게 찾아요? 요 위에 수선의 발을 내려요. 어디 점을 잡아도 상관없어요. 우리한테 편한 점을 잡으면 돼요. 어차피 같은 동경 위에서 삼각함수의 값은 똑같기 때문에 아무데나 잡아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수직이고요. 이 녀석의 비율이 나오죠. 그치? 왜? 6분의 11파이면 여기가 6분의 파이잖아요. 삼각 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 얘가 1대 2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치? 맞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좌표를 세팅한다고 치면은 이 좌표는 뭐가 됩니까? 루트 3, 마이너스 1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2분의 마이너스 1이 사인 6분의 11파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근데 이거보다 점의 좌표를 굳이 생각하지 않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더 있죠. 자, 각 사분면에서의 각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이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부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더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삼각함수의 부호에 대해서 봅시다. 자, 보시면 아무튼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쉽고, 자, 다시 한번 쓸게요. 만약에 여기에 요 위에 어떤 삼각함수의 점이 있다. 요걸 세타라고 했을 때 요 점의 삼각함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자, 다시 한번 쓸 거예요. x, y. 자, 그리고 요 놈의 길이를 r이라고 했어요. 이걸로 삼각함수를 정의를 하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r분의 y. 다시 한번 쓸게요. 몇 번 쓰는지 모르겠지만 몇 번 쓸게요. 공간을 조금 이렇게 쓸 수밖에 없어서 저기다 쓰면 복잡하니까. 탄젠트 세타가 x분의 y라고 했어요. 그쵸? 그러면 r이라고 하는 건 길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무조건 양수죠. xy라고 하는 것은 이 동경 위의 좌표예요. 좌표면은 부호가 있겠죠? 당연히 부호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부호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부호가 있었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 사인 값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돼요? y에 의해서 부호 결정이 돼요. 부호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리고요, 코사인 세타라는 녀석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x에 의해서 부호 결정이 돼요. 자,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무슨 색입니까? 보라색입니다. 자, 이 녀석은 무엇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됩니까? x와 y의 두 개의 부호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부호 결정이 됩니다. 두 개 다에 의해서 부호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는 조금 특이하죠. 두 개를 다 따져봐야 됩니다. x분의 y라는 것은 뭐예요? 이 점의 기울기죠. 이 점을 지나는 동경의 기울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호의 결정은 무엇에? 각 세타가 이루는 동경의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분면에 동경이 위치해요. 각을 세팅해 봤더니, 그러면은 이 동경에서의 이 동경을 이루는 각에 대해서 사인 세타는 0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사인 세타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여기 동경이 여기 있어요. 동경이 0보다 커요? 작아요? 사인 값이 0보다 커요? 작아요? 크죠? 왜? y좌표가 양수니까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는 요 노란색 동경이 그려지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얘가 0보다 큽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수한 케이스예요. 특수한 케이스. 이사분면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무엇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 x 좌표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 맞죠? 그래서 얘는 0보다 커요? 작아요? 당연히 작아요. 탄젠트 세타는 기울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했어요.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죠? 그치?
그쵸?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이유는 뭐냐? 어떤 각이 몇 사분면에 있느냐를 가지고서 우리는 각 삼각함수의 부호를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도 알 수 있냐면 각 사분면의 각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의 각의 삼각함수의 부호를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사인 세타라는 것이 y좌표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이 3, 4분면의 각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0보다 커요, 작아요? 작겠죠? 왜? 3, 4분면의 동경 위에 점을 때렸어. y좌표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0보다 작아요. 코사인 세타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죠? 왜? 요 위에 점의 좌표의 x좌표가 음수니까요. 탄젠트 세타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가 되죠? 왜? 이 녀석의 위에 점을 찍었을 때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양수니까요. 양수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책에서든 어디서든 얼싸탄코 이게 해서 각 사분면마다 양수인 거를 찾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동경이 어떤 특정 각에서 우리 세타, 이놈의 세타가 양수냐 음수냐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시 이 책에서 자주 나오는 얼싸탕포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전부 다 y좌표 0보다 크죠? x좌표 0보다 크죠? 기울기 0보다 크겠죠? 여기에 있는 동경에 대해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삼각함수가 다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y만 0보다 크죠? 그래서 사인 값만 0보다, 사인만 0보다 크다. 자, 그리고 여기는 x도 y도 전부 다 0보다 작아요. 그래서 그쵸, 기울기만 양수예요. 탄젠트만 0보다 크다. 세타를 붙여야 되긴 하는데 생략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어이씨 왜 이렇게 가득 차 있어. 자, 아무튼 여기는 코사인만 음수예요. 코사인만 양수죠. 그래서 코사인 값만 양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분면끼리 돌아가지고 외우겠다 해서 얼싸탕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싸탕코 해서 각 사분면마다 양수가 되는 삼각함수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이용해서 뭐를 좀 볼 거냐면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좌표점을 찍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만약에 물어볼게요. 자, 3분의 5파이, 사인 3분의 5파이를 구하라. 그러면은 3분의 5파이에 해당하는 좌표를 찍죠. 좌표를 찍는다? 동경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30도예요. 여기는 60도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랑도 동경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파이로 생각하셔도 된다. 그럼 여기다가 선을 그어요. 임의의 점을 하나를 잡아요. 그러면은 요 녀석에 삼각 B가 나오죠.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이에요. 삼각함수는 삼각 B에서부터 유래가 됐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사인 3분의 5파이는 삼각 B로 따져봤을 때 높이와 빗변 가지고서 만듭니다. 그럼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인 값이 양수예요, 음수예요? 이 좌표의 y좌표, 이 점의 y좌표가 음수예요. 그리고 얼싸탕코하면 코사인 빼고는 좋아요. 자, 사인 값이 음수예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그렇습니다. 다 난 귀찮다. 난 다 귀찮다. 그러면 그냥 요 위에 점 잡아서 우리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알고 싶다. 요 위에 점 잡아요. 점 잡아서 점좌표 구하세요. 구하기 쉬운 점좌표. 1대1대 루트 3이든 1대1대 루트 2든 좌표를 잡아요. 잡아서 정의를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삼각함수의 값을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 번 더 가볍게만 정리를 할게요. 우선은 삼각함수는
뭘로? 동경 위에 점의 좌표를 가지고서 정의를 해요. 오케이? 사인 세타는 r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분의 x,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 실제로는 x라기보다는 x 좌표, y 좌표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거를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동경을 그려놓고 점 찍으세요. 위에. 그러면은 x축의 수선의 발을 내리면 뭐가 만들어져요? 뭐가 만들어집니까?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삼각비가 만들어지면서 요점의 좌표가 어떤 좌표인지 빗변이 뭔지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좌표 세팅하시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좌표 가지고 삼각함수의 정의, 삼각함수의 정의를 사용을 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까지가 다예요. 사실은. 이게 다예요. 그러면 이거를 활용하면 사실은 요놈의 부호도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호를 가지고서 우리는 이 삼각함수의 값을 삼각비만 이용해서 재세팅하고 그리고 나서 부호만 결정을 때려주시면은 삼각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더 심플하게 얘기하면 자, 사인 3분의 5파이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3분의 5파이 60도 1대 2대 루트 3이네. 그러면은 사인 3분의 5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네. 근데 여기 y가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붙여라. 뭐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처음에 할 때는 사실 좀 헷갈려요.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던 사람들은 좀 이제 별로 그렇게 헷갈릴 건 없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연습 한번 간단하게만 해봅시다. 기본 유형 10번 보겠습니다. 저놈을 좀 지우고 기본 유형 10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자, 다녀오세요. 다녀오십시오. 시원하게 다녀오십시오.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동경이 원점 위에 점 P가 있고요. 원점 위에 점 P래. 좌표 평면 위에 원점 O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동경이 있어요. 이 동경 OP가 나타내는 점의 각 크기 세타에 대한 뭘 나타내라고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R이 뭐가 돼요? 요 점의 R 값이. X좌표, Y좌표는 다 나왔죠? R 값은 루트 3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사인 세타가 뭐예요? 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얼마?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마이너스 앞으로 빼든지 말든지. 자, 코사인 세타는 뭐가 돼요? 루트 3분의 마이너스 1이 되고요. 탄젠트 세타는 뭐?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루트 2예요. 마이너스 없애든지 말든지. 그죠? 자, 넘어갑니다. 값의 부호를 구하시오. 각 세타의 크기가 다음과 같을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거시기를 구하라, 부호를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1번 250도 각각 요거 가지고 해볼게요. 250도. 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긴 하는데 250도면 대충 여기 있어요. 그쵸? 요놈과 요놈 사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사인 값이 뭐예요? 사인 탄젠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사인이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작아요. 코사인은 0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탄젠트는 0보다 크죠. 얼싸탄코 쓰셔도 돼요. 오케이? 자, 2번 440, 여기서 240도라고 할게요. 240도 250도구나. 뭐 250도든 40도든 똑같아요. 아무튼 4분면은 3, 4분면이니까 440도면 360도 더하기 80도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경이 위치합니다. 자, 사인 뭐야? 몇 도니 이거? 440도 440도 사인 0보다 크고요. 코사인도 0보다 크고요. 탄젠트도 0보다 큽니다. 됐죠? 자, 그리고 7분의 5파이 7분의 5파이는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 값이죠. 그래서 여기 어딘가 있어요. 이 사분면에 있는 동경이 됩니다. 이 각이 나타내는 동경은. 그래서 여기에 얼마냐? 7분의 5파이니까 사인 값이 어때요? 사인은 0보다 커요, 작아요? 0보다 크고요. 코사인은 0보다 작고 탄젠트는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뭐냐? 마이너스 5분의 파이. 마이너스 5분의 파이면은 대충 요 정도 있어요. 4분의 파이. 그쵸? 아니, 4분의 파이보다 더 작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5분의 파이. 이러면은 사인 값은 0보다 커요? 작아요? y좌표가 0보다 작죠? 그래서 아니면 얼사탄코니까 코사인 값만 0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참 쉽습니다. 자, 그래서 16번하고 17번 요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 17번은 여러분 한번 풀어보시고 저희 고쟁이에도 나와 있으니까 지금 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한번 그 중간중간에 풀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삼각함수들 사이의 관계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공식입니다. 공식. 자,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공식이에요. 공식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는 안 쓸게요. 자, 뭐 그거 쓸 필요 없습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입니다. 공식. 두 번째.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입니다. 뭐예요? 공식. 자, 그럼 이 공식을 내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 증명할 수 있죠? 뭘로 증명을 합니까? 삼각함수의 정의 갖고 간단하게 증명이 가능하죠? 왜냐? 탄젠트 세타라는 녀석은 뭐예요? 탄젠트 세타는 거의 X좌표분의 Y좌표예요. 그치? 얘놈은 사인 세타가 R분의 Y고요. 탄젠트 세타가 R분의 X잖아요. 그래서 같아요. 그치? 예.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고요.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예요? 사인 제곱 세타는 R제곱분의 Y제곱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R제곱분의 X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R의 제곱분의 X제곱 플러스 Y제곱이고요. 얘가 뭐가 돼? 1이 됩니다. 왜?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예요? 빗변을 그으시면 요놈의 좌표가 X, Y잖아요. 그쵸? 그럼 요게 뭐가 돼? 루트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돼요. 이게 R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R이 되니까 얘는 1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만 알면 되느냐? 자, 여기서는 하나 정도만 더 기억을 해둡시다. 이것도 여러분들 이거 공식 외우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알고 있겠지만 요놈의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놈 공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것만 가지고 쓰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라는 것을 코사인으로 바꿀 때 많이 써요. 코사인 제곱 세타에 대한 걸로 바꿀 때 많이 씁니다. 사인에 대한 성분을 코사인에 대한 성분으로 바꿀 수 있다. 오케이? 그리고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뭘로? 1-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요, 자주 쓰는데, 그러니까 은근히 자주 쓰는데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지 못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1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녀석을 간단하게 얘기해라. 이런 거 할 때 많이 씁니다. 어떻게 써요? 얘는 1이 요놈 제곱이니까 얘가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나타내지게 돼요. 여기에 제곱. 이거 있어. 뭔 소리야 이씨. 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정도는 다 이해가 되죠? 얘가 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왜 이러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타내진다 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은 그냥 모르세요. 이게 기분 나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제 풀다가 뭐야 이거 계산이 안 되네 그러면은 이거였지. 일단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쳐맞아 봐야 아 이걸 알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게 나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모르면 문제 자체가 안 풀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요거 정도는 우리가 일단 알아두시고 문제 풀면서 적용을 해보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2번 유형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재현이는 저기 성호야. 재현이는 별일 없대? 응. 자, 이어서 좀 볼게요. 자, 제2사분면의 각 세타라고 했어요. 2사분면의 각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2사분면의 각 세타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4래요. 자, 2사분면의 각이고요. 코사인 세타가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4예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뭘 구하래요? 탄젠트의 값을 구하래요. 탄젠트 세타는 뭐냐? 얘를 구하랍니다. 자, 그러면은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태까지 당신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다우. 자, 봅시다. 얘는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죠? 그렇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7분의 4 집어넣으면 오케이. 사인 세타를 모르겠어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서 뭘 구할 수 있다고요? 혹은 사인 세타를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다고요? 자, 코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를 가지고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인 세타는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 공식을 쓰면은. 그쵸? 물론 다른 방식도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얘가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사인 세타는 사인 제곱 세타는 뭐가 돼요? 사인 제곱 세타를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요. 그럼 뭐가 돼요? 49분의 16이 되죠? 얘가 얼마예요? 49분의 33? 33. 땡큐. 고맙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사인 세타가 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7분의 루트 33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얘가 플러스 7분의 루트 33인지 마이너스 루트 7분의 33인지 알 수가 지금은 없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얘가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죠? 그치? 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면 2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양수예요, 음수예요? 재현아? 2사분면에서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민준아? 2사분면에서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2사분면요? 사인 세타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왜? 2사분면의 동경은 y좌표가 양수니까. 아니면 얼싸탕코 사인 값만 양수니까. 그쵸? 그래서 얘는 사인 세타가 얼마다? 사인 세타가 7분의 루트 33 양수로 나온다. 즉 탄젠트 세타를 구해본다고 하면은 얘는 코사인 세타, 즉 마이너스 7분의 4분의 얼마예요? 7분의 루트 33이 됩니다. 얘가 그래서 뭐냐? 마이너스 4분의 루트 33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자, 1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8번 기본 연습 18번 문제 풀어보세요. 기본 연습 18번. 기본 연습 18번 풀어보세요. 못 풀면은 안 돼요. 기본 연습 18번 다 풀었어요. 잘했어요. 칭찬해. 자, 3, 4분면의 각이에요, 세타가. 그리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예요. 탄젠트 세타는 3분의 4입니다. 자, 그러면은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라는 얘기는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사인 세타라는 얘기죠. 사인 세타라는 얘기고,
얘를 정리를 하면은 3 사인 세타는 4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사인에 대해서든 코사인에 대해서든 정리를 해야 되죠. 그러면 코사인 세타를 뭐에 대해서 사인에 대한 걸로 바꿔줘야 얘를 사인 세타가 뭔지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뭘 쓴다? 얘를 쓴다는 거예요. 요 놈을 쓴다는 거예요. 아니, 요 놈을 쓴다는 거예요. 코사인 세타를 사인 세타에 대한 걸로 변환이 가능하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양변을 제곱할 거예요. 그래서 제곱으로 만들어줘야 할 수 있으니까. 자, 제곱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왜? 원래의 정보에다가 제곱을 하면은 추가적인 정보가 더 엎어져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9 사인 제곱 세타는 16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근데 16 코사인 제곱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제곱 세타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래서 16하고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정리합시다. 얘는 16 마이너스 16 사인 제곱 세타가 됩니다. 그쵸? 넘길게요. 그러면은 25 사인 제곱 세타가 뭐가 된다고요? 16이 된다.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 25분의 16이고요. 사인 세타는 뭐가 됩니까? 사인 세타는 제곱근에 대한 녀석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얼마? 4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맞죠? 자, 그런데 사인 세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5분의 4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다고? 이 녀석의 각이 몇 사분면의 각이냐를 가지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3, 4분면에서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3, 4분면에서. 형민아, 3, 4분면에서 사인 세타는 양수야, 음수야? 3, 4분면의 각의 세타에 대해서. 자, 아쉽지만 음수예요. 왜? 3, 4분면은 여기잖아요? 그치? 그쵸? 얼싸탕코 하셔도 되고요. 요 동경위의 점은 y좌표가 음수죠. 사인 값은 y좌표를 따라간다고 했어요. y좌표의 부호를. 그래서 얘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오케이? 이해돼요? 자, 요 놈을 근데 삼각함수는 조금 더 편하게 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있죠? 자,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느냐?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요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7분의 4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 이해되시면 지금 여기 거는 플러스 알파예요. 요거 메인으로 보시고 저거 먼저 할 줄 아시면은 좀 익숙해졌다 하면 보세요. 얘는 코사인 세타 몇 사분면의 각이에요? 자, 12번으로 넘어왔어요. 2 사분면의 각이에요. 그치? 그죠? 자, 그러면 동경이 이렇게 그려져요. 동경이 대충 그려도 돼. 대충 이렇게 그렸어요. 그럼 여기 위에 점을 잡아요. 이 점을 이렇게 여기다 내렸을 때 얘가 얼마라고요? 코사인 값이 7분의 4라고 한 거죠. 맞죠? 예? 그러면은 빗변의 길이 r이 7이고요. 비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r이 7이고 여기 밑변의 비율이 여기에 지금 4라는 거죠?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뭐예요? 직각삼각형이니까 요 놈의 길이를 찾을 수 있죠? 얼마예요? 루트 33이에요. 49 빼기 16을 하면은. 그쵸? 탄젠트 값이 뭡니까? 탄젠트 값은 사인 세타의 값은 사인 값은 7분의 루트 33. 부호는 뭐가 돼? 사인 값이 양수니까 7분의 그냥 플러스 루트 33이 된다. 이렇게 구하시면은 얘가 제일 쉽죠, 사실은. 그죠?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죠. 탄젠트 세타가 3분의 4인데 얘가 지금 뭐라고요? 3, 4분면의 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그어놓고 3, 4분면의 각. 그죠? 여기에 점 찍어놓고 X축에 수선의 발 내리고 X좌표 비율 3, Y좌표 비율 4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여기는 뭐가 돼?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좌표의 값에 해당하는 비율이죠. 그래서 5분의 4인데 좌표의 이 4분면에서의
부호가, 사인 값의 부호가 음수죠. 왜? y좌표가 음수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은 선 하나, 둘, 셋, 넷 그래놓고 탕탕 숫자 3개 써서 끝나는 거예요. 그죠? 자, 요게 이해가 되시면은, 요게 이해가 됐어. 이게 이해가 됐고, 손에 좀 익으시면은, 자, 이거 그래프 갖고, 아니, 좌표 평면 가지고 그리시면은 훨씬 더 편해진다. 라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함수의 식을 간단히 해보자. 자, 이거는, 재미가 없어요. 왜 재미가 없냐? 계산이야. 인수분해, 전개, 뭐 이런 녀석인 거죠. 뭐 그게 재미는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 나오니까. 자, 13번에 1번 한번 볼게요. 13-1번. 그냥 이 봐봐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집중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뭐 집중을 할 필요 없고, 그냥 가볍게 보세요. 자, 가볍게 잘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13번에 1번. 얘를 간단히 하라는 거예요. 뭘 사용해서? 어디 갔냐? 아무튼 여기 나오는 공식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계산하라는 거예요. 마치 다항식의 연산, 유리식의 연산 뭐 이런 거 하는 거랑 비슷해요. 자, 그 대신에 공식이 추가된 거죠.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이 사인 세타 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것도 하나 보면은 복잡한 문제들은 되게 복잡해요. 가끔 헷갈려. 막 막히고 그래요. 자, 아무튼 얘를 어떻게 해요? 이제 나뉘어져 있으니까 얘를 통분을 할게요. 그러면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에 사인 세타가 곱해지고요. 사인 세타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코사인 세타의 제곱. 자,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사인 세타 분의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2 사인 코사인 플러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럼